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제7군단 비행장 활주로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공기가 짙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국가 단위 긴급 출동 명령으로 인해 사령부 전체가 벌집처럼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활주로 끝자락에서는 검은색 도장의 사령부 전용 헬기가 거대한 로터를 힘차게 돌리며 이륙 준비를 착착 마치고 있었습니다. 엔진음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공기를 뜨겁게 달구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며 열기를 내뿜고 있었죠. 바로 그때 활주로 한쪽 출입구 쪽으로 한 여성이 흔들림 없는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다린 검은색 테일러드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작은 검정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어깨는 군인처럼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남다른 위엄과 품격이 묻어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연소이자 여군 최초의 3스타 장군 한서령이었습니다. 46살의 나이로 별셋을 달고 있는 그녀는 수많은 전투 경험과 뛰어난 지휘 능력으로 인정받은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평상복 차림이었던 탓에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곳에 거의 없었어요. 더구나 이곳은 평소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최고 기밀 군사 시설이었으니까요. 활주로 주 출입구에서 헌병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소위 정민우는 허가증도 없이 접근하는 한서령을 발견하고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정민우는 올해 26살의 혈기 넘치는 젊은 장교로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지 갓 3년이 된 초급 간부였어요. 키는 178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는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남달랐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부대 내에서 유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다가오는 여성이 허가증도 없이 접근하는 의심스러운 민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민우는 서둘러 큰 걸음으로 다가가며 오른손을 높이 들어 확실한 제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멈추십시오. 정민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헬기의 굉음을 뚫고 활주로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출입 허가서 없이는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한서령은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정민우를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했지만 깊고 어두운 눈빛 속에서는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강렬한 기운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 표면 밑에 숨겨진 거대하고 깊은 힘을 연상시키는 듯했죠. 그녀는 정민우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군 헬기 탑승은 사령관 전용입니다. 정민우는 한층 더 단호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민간인으로 보이시는데 대체 무슨 일로 지휘관 전용 헬기에 타시려는 겁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그의 큰 소리에 주변에서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던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인가 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혹시 큰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긴장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몇몇 하급 병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습니다. 저 아줌마가 뭔데? 헬기 타려는 거 보니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네. 혹시 사령관 흉내라도 내려는 건가?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
여자가 무슨 별이야. 말도 안 되지. 그냥 정신 나간 민간인 아줌마일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당당한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보통 사람이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한서령은 여전히 한마디 말 없이 정민우를 깊고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묵직하고 무거웠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하게 조여들고 있었어요. 정민우는 그 길고 깊은 침묵이 어쩐지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보통 민간인이라면 군인의 제지에 당황하거나 사과하며 물러서는 것이 당연한데 이 여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군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정민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며 날카롭고 예리해졌어요. 당신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군의 위엄을 모독하고 신성을 더럽히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십시오. 정민우의 얼굴에는 점점 붉은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는 한 발 더 나아가며 더욱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이곳은 대통령도 허가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더 이상 말 안 듣겠다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활주로 위의 긴장감은 시시각각 극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거대한 굉음이 더욱 커지고 로터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바람이 사방팔방으로 세차게 휘몰아쳤어요. 한서령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중심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당당한 모습이었죠. 정민우는 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여성이 계속해서 말없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쩐지 섬뜩하고 불길했거든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맡은 바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한서령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어요. 과연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민우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위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는 한서령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며 더욱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키 178cm의 건장한 체격을 앞세워 한서령을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헬기는 사단장도 쉽게 못합니다. 정민우는 거의 고함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어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지휘관 전용이라는 말이 안 들립니까?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규정 준수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속에는 젊은 군인 특유의 아집과 오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더구나 상대가 여성이라는 점이 그의 우월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자신이 군의 위엄을 지키는 정의로운 파수꾼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주위에 모여든 장병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서령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하급 병사들은 여전히 비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여자가 뭔 별이야. 말도 안 되지. 완전히 허풍쟁이네. 저런 아줌마가 장군이라고? 정신병원에서 나온 건 아닐까? 하지만 몇몇 상급 부사관들과 장교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한서령의 침착한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오랜 경험을 가진 원사 하나가 다른 부사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다. 저 여성 뭔가 심상치 않은데. 맞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겁먹고 도망갔을 텐데.
정민우는 그런 수군거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지켜보는 부하들 앞에서 더욱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서령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거의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서령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정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들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어요. 놀라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마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민우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죠. 정민우는 한서령의 지속되는 침묵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의 권총 홀스터에 손을 올려놓으며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사시설 침입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활주로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사령부 건물에서 여러 명의 장교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에는 대령 계급장을 단 참모장이 있었고 그 뒤로는 중령과 소령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저기 뭔가 이상한데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참모장님들이 저렇게 급하게 뛰어오시지? 정민우도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상급자들이 자신의 임무 수행을 지켜보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의기양양해진 그는 한서령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보셨죠?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한서령의 팔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낮았지만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냐? 정민우는 한서령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압박감에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온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어요. 말대답까지 하시는군요. 이제 정말로 선을 넘으셨습니다. 뛰어오던 참모장과 장교들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참모장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정민우 소위, 당장 멈춰라. 하지만 헬기 소음과 흥분 상태에 빠진 정민우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는 한서령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한서령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다. 내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끝까지 보자꾸나. 그 순간 참모장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활주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멈춰라. 지금 당장 손을 거두라. 정민우는 그제야 뒤돌아봤어요. 참모장을 비롯한 상급 장교들이 거의 다 와 있었고 모두들 경악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참모장님, 제가 민간인 침입자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민우 소위, 너는 지금.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활주로 위에는 정막이 흘렀어요. 헬기 소음마저 멀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참모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 달려온 중령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부대, 차렷. 그 순간 활주로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참모장을 향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참모장님, 이 민간인이 군 헬기에 무단으로 탑승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규정에 따라 제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모장의 얼굴은 이미 창백함을 넘어서 청백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민우 소위. 그분은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령부 건물에서 부사관 한 명이 뛰어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새로 부임하신 군단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에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한서령에게 집중되었어요. 몇몇 눈치 빠른 상급자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하급 병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단장님이요? 어디에 계신 겁니까? 저는 이 민간인을 제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참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대, 차렷. 새로 부임하신 여군 최초 3스타 장군 한서령 군단장님께 받들어 총. 천둥 같은 침묵이 활주로를 덮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한서령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그 순간 정민우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민우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의 입은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서령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군님, 장군님이라고요? 정민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민간인 아줌마라고 부르며 모독했던 그 여성이 바로 자신보다 13계급이나 위인 3스타 장군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장병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서령의 정체를 몰랐던 하급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분이 정말 장군님이세요? 여군 최초 3스타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한 거지? 반면에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상급 부사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민우는 점점 더 현실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들을 차례대로 떠올리며 절망에 빠졌어요. 장군님을 민간인이라고 부르며 모독했고 강제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심지어 손까지 뻗어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이럴 수가. 정민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그의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한서령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정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없었고 실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참모장과 다른 장교들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참모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민우 소위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초급 장교입니다.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 하지만 한서령은 손을 들어 참모장의 말을 제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정민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민우는 더욱 몸을 웅크리며 떨었어요. 장군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민우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서령은 정민우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들어라, 소희. 정민우는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한서령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예상했던 차가운 분노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활주로 위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서령과 정민우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이 순간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분기점이 될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헬기의 굉음이 여전히 활주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소음조차 이 긴장된 순간의 무게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서령과 정민우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활주로 위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민우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명령 수행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서령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정민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뭔가 깊이 사색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젊은 장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 말이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장병들 사이에서는 차가운 속삭임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이제 완전히 끝났네. 장군님을 그렇게 모독했는데 살아남을 리가 없지. 군법회의 감이야. 아무리 못해도 강등은 확실해. 불명예 전역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 같은데. 참모장과 다른 상급 장교들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군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참모장은 조심스럽게 한서령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한서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민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희, 너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정민우는 더욱 몸을 떨며 대답했어요. 저는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민간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불손한 언행을 했습니다. 그것뿐이냐? 한서령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장군님께 무례를 범했고 군의 기강을 해쳤고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아니다. 한서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정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한서령을 바라봤어요. 정민우도 고개를 들어 한서령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예상과 달리 엄격함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한서령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말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참모장은 놀라운 표정으로 한서령을 바라봤고 다른 장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민우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장군님, 무슨 말씀이신지. 한서령은 정민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쓰리스타 장군이 소위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소위 정민우. 한서령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는 오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민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장군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서령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계급장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 허가서를 확인하려 했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 했다.
심지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원칙을 고수했다. 주변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한서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수상한 민간인이었다면, 만약 내가 적국의 스파이였다면, 너는 조국의 안보를 지킨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한서령은 정민우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는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많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군님께 무례했습니다. 그것도 임무 때문이었다. 한서령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했다. 한서령은 일어서서 정민우도 일으키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 소위. 너는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령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한서령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같은 군인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이다. 활주로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정민우를 비웃던 병사들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모장을 비롯한 상급 장교들도 한서령의 포용력과 지혜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정민우는 감격에 겨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령은 정민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잃지 마라. 계급에 아첨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다. 헬기의 굉음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조차 이 감동적인 순간의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한서령의 따뜻한 말들이 끝나자 활주로 위에는 잠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민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혼란과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한서령의 손을 잡고 일어났지만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군님, 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한서령이 아무리 관대한 말씀을 해주셔도 정민우 자신은 자신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무릎을 꿇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장군님을 민간인이라고 부르며 모독했습니다. 돌아가라고 소리쳤고 심지어 체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해? 정민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고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그의 어깨는 흔들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계속 맺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장병들의 시선도 복잡했어요. 한서령의 관용에 감동받으면서도 정민우의 깊은 자책감을 보며 안쓰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소위 계급의 젊은 장교들은 자신들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정말 운이 없었던 거야. 참모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서령 장군의 관대함은 고맙지만 정민우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았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한서령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장군님, 정민우 소위를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지만 한서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정민우 앞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민우 소위. 한서령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웠습니다. 너의 자책감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 자책감이 너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정민우는 고개를 들어 한서령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서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한서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중이었을 때의 일이다. 야간 경계 근무 중에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 나는 즉시 정지 명령을 내렸고 그 사람이 따르지 않자 경고 사격까지 했다. 정민우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우리 사단장이었다. 훈련 점검을 위해 사복을 입고 몰래 나온 것이었지. 나는 그때 너와 똑같은 심정이었다. 한서령은 정민우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사단장은 나를 칭찬했다. 제대로 된 군인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정민우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장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한서령은 정민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오늘 그 원칙을 지켰다. 비록 결과적으로 나에게 무례했을지 몰라도 그 동기는 순수했고 올바른 것이었다. 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장군님,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한서령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군인이 되어라. 오늘의 일을 평생 잊지 말고 후배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주변 장병들도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민우를 비웃거나 걱정했던 이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이다. 한서령은 일어서서 모든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군인의 가치는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신념의 확고함에서 나옵니다. 참모장과 다른 상급 장교들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서령의 지혜와 포용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마침내 일어서서 한서령에게 정중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절망 대신 새로운 다짐이 빛나고 있었어요. 장군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령도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활주로 위의 긴장감이 마침내 따뜻한 감동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헬기의 굉음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한서령과 정민우 사이의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가고 활주로 위의 분위기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장병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참모장. 한서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예, 장군님. 참모장이 즉시 대답하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전 부대 조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모장은 잠시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전 부대 조회 명령이었거든요. 장군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서령은 정민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정민우는 한서령의 시선을 받으며 약간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전 부대가 소집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한서령의 표정에서는 따뜻함만이 느껴졌어요. 오후 6시에 중앙광장에서 전 부대가 모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장군님, 참모장이 명령을 받고 다른 장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병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수군댔습니다. 전 부대 조회라니. 무슨 일이지? 정민우 소위 때문인가? 아니면 새 군단장님의 취임사인가? 한서령은 이제 헬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긴급 임무를 수행해야 했거든요. 정민우는 그런 한서령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장군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한서령은 헬기에 오르기 전 정민우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소위, 오늘 저녁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한서령은 헬기에 탑승했어요. 거대한 로터 소음이 더욱 커지며 헬기는 서서히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와 모든 장병들이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경례 자세를 유지했어요. 헬기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후에야 모두들 자세를 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제7군단의 모든 장병들이 중앙광장에 집결했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정렬을 맞추고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정민우도 다른 소위들과 함께 앞쪽에 서 있었는데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후 6시 정각 한서령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3스타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고 각종 훈장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병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부대, 차렷. 참모장의 구령에 따라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군단장님께 받들어 총.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동시에 거수 경례를 올리는 모습은 정말 웅장했어요. 한서령도 단상에 올라 경례를 받으며 위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편히 하십시오. 한서령의 말에 장병들이 편히 자세를 취했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집중했어요. 정민우는 특히 긴장한 표정으로 한서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이 부대에서 진정한 군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계급장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에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임무와 신념만을 생각했습니다. 정민우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장병들도 점차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규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서령은 정민우를 직접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군인의 이름은 정민우 소위입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정민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민우 소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민우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백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오늘 계급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한서령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바로 신념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정민우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민우 소위는 오늘 저에게 군인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짜 군인입니다. 한서령은 정민우에게 다가가며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이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정민우 소위를 기억하십시오. 계급에 굴복하지 않고 신념을 지킨 용감한 군인으로 말입니다. 광장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정민우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우렁찬 갈채로 변했습니다. 정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를 향한 우렁찬 박수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한서령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박수가 잦아들자 그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서령의 목소리에는 더욱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정민우 소위의 용기와 신념은 단순한 칭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장병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정민우도 궁금한 표정으로 한서령을 바라봤습니다. 한서령은 참모장을 향해 손짓했어요. 참모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든 한서령은 정민우 앞에 섰어요. 정민우 소위. 한서령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당신의 오늘 행동은 대한민국 군인의 귀감이 될 만합니다. 정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한서령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따라서 제7군단장 한서령의 이름으로 정민우 소위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합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특별 표창이라니 모든 장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령은 봉투에서 표창장을 꺼내어 정민우에게 건넸어요. 이 표창장에는 제가 직접 쓴 글이 적혀 있습니다. 평생 간직하십시오. 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우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서령은 표창장을 읽어달라는 듯 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펼쳤어요. 표창장의 내용을 본 순간 정민우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한서령이 직접 쓴 친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읽어보십시오. 한서령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표창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헌병 소위 정민우에게.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은 오늘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오직 신념과 원칙만을 지키는 당신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군인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읽어나갔어요. 군인의 별은 가슴에 달린 계급장이 아니라 조국을 향한 불타는 마음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처럼 신념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창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서령의 특별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군인의 별은 계급이 아니라 지켜낸 신념 위에 빛난다는 것을. 정민우가 마지막 구절을 읽자 광장 전체에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겁고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정민우는 표창장을 가슴에 꼭 안고 한서령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서령은 정민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 마땅한 인정입니다. 그때 참모장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와 한서령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한서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한서령의 목소리에는 더욱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모든 장병들이 또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정민우 소위는 다음 달부터 제 직속 부관으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에 광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쓰리스타 장군의 직속 부관이라니 엄청난 영예였거든요. 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서령을 바라봤어요. 장군님, 제가 정말로 당신 같은 원칙을 가진 사람이 제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한서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념을 지키는 군인,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민우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새로운 각오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서령은 모든 장병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군인의 모습, 그리고 신념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말입니다. 해질 무렵의 석양이 광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 속에서 정민우와 한서령의 모습은 더욱 감동적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정민우 소위를 본받아 계급보다는 신념을, 권위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고 정민우는 그 박수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 부대 조회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7군단 내에서는 그날의 일이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어요. 정민우의 이야기는 부대 곳곳에 퍼져나갔고 많은 장병들이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를 무시하거나 비웃던 동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후배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어요. 정민우 선배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으셨어요? 한 후배 소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너도 언제든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민우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서령 장군의 말씀들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는 매일 밤 그 표창장을 꺼내어 읽어보곤 했어요. 군인의 별은 계급이 아니라 지켜낸 신념 위에 빛난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민우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일주일 후 어느 오후 정민우는 평소와 같이 헌병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서령 장군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정민우는 습관적으로 활주로 쪽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헬기가 천천히 착륙하고 있었고 로터가 멈추자 한서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정식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장병들이 한서령을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활주로를 걸어올 때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한서령도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서령은 정민우가 서 있는 헌병 초소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우 소위. 예, 장군님. 정민우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서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제 부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서령은 잠시 멈춤을 두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앞으로 더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신념을 지키면 됩니다.
정민우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했어요. 장군의 부관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책임과 함께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한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정민우 소위. 예, 장군님. 앞으로도 계급장이 아닌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눈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한서령은 사령부 건물로 들어갔어요. 정민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활주로를 물들이고 저 멀리서는 또 다른 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그는 그저 평범한 헌병소위였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우는 가슴속 주머니에서 표창장을 꺼내어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한서령의 친필이 석양빛에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군인의 별은 계급이 아니라 지켜낸 신념 위에 빛난다. 그는 이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후배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한서령 장군의 부관으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더 큰 책임과 더 어려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정민우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정민우는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한 후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으세요? 정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계급이 아닌 신념으로 빛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빛나고 있었어요. 한서령 장군의 가르침처럼 정민우의 별은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장이 아닌 신념 위에서 말이죠.